안녕하세요. 저는 마사통의 마사장입니다. 저는 오늘 태국 마사지 샵은 과연 돈이 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의 첫 동영상이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왜 이런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는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과거 10년을 넘게 태국 마사지 샵을 운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국 마사지에 관련된 일들은 거의 다 해봤고요. 그럼 다음은 제가 왜 이런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주의 사람들이 하도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길래 언젠가부터 저도 유튜브에서 여러 동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당연히 제 전문 분야였던 태국 마사지 관련 동영상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관련 동영상들이 굉장한 조회수들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이미 올라와 있는 태국 마사지 관련 동영상들 중에는 태국 마사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들을 올려놓은 훌륭한 동영상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태국 마사지의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정을 지어버림으로써 시청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할 만한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저의 다른 견해들도 올려서 태국 마사지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폭넓은 판단의 기준을 드려보자라는 마음에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태국 마사지 관련 영상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마사지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직접 태국 마사지 샵을 운영 중이신 분들이나 또는 태국 마사지 샵 창업을 생각 중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태국 마사지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저의 동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태국 마사지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 동영상을 시작으로 태국 마사지의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동영상들을 계속 올려볼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태국 마사지 샵들은 과연 돈이 될까요? 라는 본 주제에 대하여 계속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감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돈이 된다입니다. 그럼 돈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저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현재 마사지를 받고 있는 고객층들은 태국 마사지가 만들어 놓은 마사지의 대중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 마사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고객층들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분명한 견인 역할을 한 것은 태국 마사지였고요. 우리나라에 태국 마사지가 생겨난 지는 언 20여 년이나 되었는데요. 태국 마사지 샵들이 생겨나기 전 우리나라에는 건전 마사지를 받으러 갈 만한 곳도 딱히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커플이나 가족 혹은 여성분들이 마사지를 받으러 마사지 샵에 가는 것은 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 태국 마사지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이후 지금껏 오랜 세월 이어져 오는 동안 태국 마사지는 마사지의 대중화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제는 커플이나 가족 심지어는 여성분 혼자서도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태국 마사지 샵을 운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우리가 마약 떡볶이니 마약 베개니 하는 말들을 써서 한번 먹거나 써보면 중독이 되어 버린다는 식의 홍보 문구들도 볼 수 있듯이, 저는 이 마사지라고 하는 것에도 중독이 되어서 며칠에 한 번씩 오시는 고객들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많은 마사지 인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거기다가 매년 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 엄청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시고 있고, 그 태국 여행에서 필수 코스 중에 하나는 태국 마사지인 것도 아시죠? 그렇게 태국 여행을 갔다 오셔서 태국 마사지 마니아가 되신 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받으려는 손님들이 별로 없다면 시골 읍내에 가도 몇 군데씩 있을 만큼 태국 마사지 샵들이 많이 생겨나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마사지 고객층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충분히 납득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태국 마사지 샵들 과연 돈이 될까요? 라는 주제에 된다라고 주장하는 저의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어느 업종에 비교를 해봐도 월등히 좋은 마진율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현재 태국 마사지 샵 말고 다른 가게들을 운영 중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태국 마사지 샵의 훌륭한 마진율에 대해서 더욱더 공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사람들이 보통 가게를 창업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업종들이 있죠. 일명 퇴직 후 업종들, 커피 전문점, 피자 가게, 치킨집 등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들 업종의 마진율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개그맨 박명수 씨가 한때는 매출 1, 2를 다투는 교촌치킨을 운영했었고, 한 달 최하 9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순이익은 매출의 약 12% 정도인 1천만 원 정도였다는 기사를 보았었습니다. 이렇듯 보통 웬만한 업종의 마진율은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태국 마사지는 어떠냐? 최소 35%에서 50%입니다. 그리고 이 마진율은 총 매출이 상승하면 할수록 더욱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박명수 씨의 가게가 만약 태국 마사지였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순이익은 1,000만 원이 아닌 4천여만 원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서 태국 마사지 샵은 왜 타업종에 비해서 마진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타업종들은 일단 인건비 자체가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외에도 구입해야 할 재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원가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박한 마진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태국 마사지는 태국인들을 고용하는 탓에 인건비 비율이 높지도 않고, 또한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료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원가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태국인들을 고용하면 샵마다 100% 똑같지는 않지만 보통 월급 150만 원과 마사지 금액의 10% 지급, 그리고 관리사 한 명당 일주일에 한 번 2만 원씩 지급해주는 식비를 지급해주고 나면 그것으로 태국인들의 인건비는 끝이 납니다.
여기서 뭐 월급에 커미션에 작은 것도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국 관리사들은 24시간 중에 언제라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 24시간을 커버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을 고용해서 24시간을 운영하려면 직원 한 명을 데리고 운영할 수 있나요? 태국 관리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한 명의 월급만 나가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료들은 고작 마사지 오일과 야몽 뭐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태국 마사지의 마진율이 타 업종에 비해서 엄청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니고 같은 마사지 업종 중에서도 태국 마사지는 월등히 좋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마사지샵은 크게 나누어서 한국인 관리사들을 고용하는 한국 마사지샵과 보통 중국 조선족들을 고용하는 중국 마사지샵, 그리고 태국 관리사들을 고용하는 태국 마사지샵,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마사지샵들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을 또는 조선족들을 고용하는 마사지 업소들은 모두 기본 월급은 없지만 이익의 50%도 아닌 총 매출의 50%를 관리사들에게 지불합니다. 그런데 한국 마사지나 중국 마사지 업주들은 관리사들에게 그렇게 매출의 50%를 지불하고도 월세, 공과금, 세금, 하다못해 카드 수수료까지 다 책임을 집니다. 거기다가 한국인들이나 조선족들은 24시간 근무를 하지도 않습니다. 어떠세요? 확연한 차이를 느끼시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관리사 5명으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태국 마사지 샵을 기준으로 그 수익 구조와 예상 순이익을 뽑아 볼게요. 마사지는 타이 코스, 아로마 코스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손님이 몇 시간짜리 마사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냥 평균 객단가를 7만원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 볼게요. 그래서 한 명의 관리사가 하루에 7만원짜리 마사지를 3개씩 한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 보죠. 그러면 한 관리사가 하루에 21만원의 매출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총 관리사를 5명으로 잡았으니까 하루 총 매출액은 105만원이 됩니다. 보통은 24시간 365일 영업을 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한 달 영업일을 30일로 계산하면 한 달 매출액은 3,1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지출액을 뽑아서 빼봐야 되겠죠? 태국 관리사 5명 월급 750만원과 커미션이 10%니까 315만원, 그리고 태국 관리사 5명 1인당 식비가 2만원이고 한 달은 4주니까 10만원씩 4주면 40만원. 거기다가 한국 카운터에 한 명의 월급을 약 230만원 가량으로 잡고 2명의 카운터를 고용해야 하니까 460만원 가량. 그 다음 가게 월세는 각 가게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300만원 정도로 잡고 거기다가 가게의 각종 공과금 100만원 가량, 관리사 숙소에 월세, 공과금 합쳐서 한 80만원 가량, 오일, 야몽, 음료수, 세제 등 기타 재료비 50만원 가량. 대충 지출을 이 정도로 잡으니까 지출액은 대략
2,095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총 매출액 3,150만 원에서 지출액 2,095만 원을 빼보면 1,055만 원 정도가 순이익으로 남는 건데요. 이 순이익을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 약 1억 2천여만 원은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법관들이나 항공사 조종사들보다도 연봉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산출한 한 달 매출의 근거, 즉 한 관리사의 하루 마사지 건수는 저의 오랜 샵 운영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하루에 한 관리사가 3개에서 4개가 아닌 5개에서 6개씩 하는 가게들도 수두룩합니다. 태국 마사지 샵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많고 여전히 돈 잘 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계기든지 맨 처음에 창업을 하셔서 돈이 되니까 가게를 몇 개씩 차리신 분들도, 심지어는 한 분이 10개도 넘게 샵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마사지 사업은 태국 관리사들을 지속적으로 또는 안정적으로 구하지 못하셔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스로 문을 닫는 경우는 종종 보았으나 손님이 없어서 적자가 나서 문 닫는 가게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태국 마사지 사업은 누구는 한 달에 500을 벌고 누구는 한 달에 몇 천을 벌고 누구는 한 달에 몇 억을 버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태국 마사지 샵들은 과연 돈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충분한 고객층들이 있고, 두 번째로 훌륭한 마진율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럼 태국 마사지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잘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뵈려고 하니까요, 알림 설정 하셨다가 다음 동영상들도 꼭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사장이었습니다.